자, 법규 스터디 연기 1주차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은 갑등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재개발 조합은 A시장으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A시장은 인가 조건으로 지역발전 협력기금 10억 원을 기부할 것을 부과하였어요. 자,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물음 1번에서 부관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자, 부관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부관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당의 사안에서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에 부과된 지역발전 협력기금 기부 조건이 어떠한 부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자, 검토를 해보면요, 부담에 해당한다.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부담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담이라는 조건을, 자,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여기서 주된 행정행위가 뭐죠?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입니다. 자, 그러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서 부감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라고 묻고 있는데, 바로 이게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논점입니다. 독립적으로 쟁송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논의예요. 자, 독립쟁송 가능성 논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떠한 논의가 이어지냐면, 자, 만약에 부관이 위법하다고 하면 그 위법한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독립취소 가능성 논점이 바로 뒤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쟁송 가능성 논점과 이 독립취소 가능성 논점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어떠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냐면 바로 당의 부관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자, 당의 부관이 위법하다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 연결고리가 왜 필요하냐면요, 자, 부관이 위법해야지만 그 위법한 부관을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의가 뒤이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관이 적법하다라고 하면요, 적법한 부관을 왜 소송에서 취소시키려 하겠습니까? 적법한데 그냥 놔둬야죠. 아무 문제 없는데. 자, 그래서 위법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려면 그 앞에서 이 부관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물음 3번에서 연결고리로서 기부 체납 조건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직 문제를 풀지도 않았는데 이 물음 3번에서 당의 조건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어떻게 낼 수가 있나요? 자, 지금 이렇게 소설문 제시형 문제의 경우에는 소설문 간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음 2에서 물음 4로 이어지려면 이 가운데 껴있는 물음 3번에서 당의 부관이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지만 물음 4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적법하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적법하니까 끝난 거죠.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러한 논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적법하다라고 해버리면 취소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위법하다라고 해야지만 독립취소 가능성 논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규 문제를 푸실 때에는 각각의 물음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 연결고리를 고려하셔서, 아, 물음 3번에서는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 논점으로서, 관련된 얘기로서 우리가 법규 케이스 문제를 푸실 때 중간에 어떠한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가 있는데, 자, 어떠한 처분이 위법하긴 위법해요. 위법하긴 위법한데 이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요 이하에서 하자승계를 논의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요, 자, 우리 하자승계 논의는요, 하자승계가 되냐 안 되냐를 논의할 때는 그 처분의 위법성이 취소 사유여야지만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하자승계 논의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하자승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번 물음에서 하자승계를 묻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연결고리를 위해서 취소 사유로 결론을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물음에서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출제자가 설계한 문제풀이의 길이 있어요. 그 출제자가 설계한 길대로 가셔야지만 문제가 매끄럽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시사만 보시면요. 이 문제는 2017년도 5급 공채 문제 1번을 우리 시험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낸 문제입니다. 거의 건드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인데 약간만 더 내용을 수정했어요. 자, 보시면요. 부관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자, 당의 사안에서 지역발전 협력기금 기본 조건이 강학상 조건인지 부담인지 검토한다라고 해서 물음 1번에 핵심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관의 종류인데, 자, 부관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의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법규에서는 구별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를 설명하실 때 내가 지금 설명하는 A라는 것에 의의를 쓰시면서 이 A라는 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구별되는 개념을 같이 적어 주시면은 A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풍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법정 부관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부관은 행정청이 부과한 부관입니다.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부과한 부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정 부관은요, 이건 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부관입니다. 법에서 부여한 부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관과 이러한 법정 부관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건과 부담이 있는데 조건은 이런 거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자,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부과에서 덧붙여서 자귀,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과 부담의 의의를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기한과 철회권 유보의 의의도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기한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기한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조건과 여기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느냐,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철회권 유보는요,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철회권 유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해서 자, 부관의 의의를 먼저 설명했고 그런 다음에 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과 부담이 있고 기한과 철회권 유보가 있다. 이렇게 종류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당의 사안에서 지역발전 협력기금 기부 조건이 부담인지 여부라고 해서 목차에서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강학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 여부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법규에서 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자, 여부는 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인지 아닌지. 다음에 두 번째 요부가 이제 요부는 요 요자가 필요하다의 요자예요. 그래서 필요한지 안 한지. 그래서 우리가 여부는요, 보통 충족 여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충족 여부. 자,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요부는 어떠한 요건이 어떠한 요건의 요부라고 하면요, 그러한 요건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라는 것인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을 하려면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해야 되는지, 보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해야지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보상 규정의 요부라고 하면은 보상 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유사한 말로 적부라는 게 있는데 적부는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인지 여부인데 부담인지 아닌지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과 부담의 구별이 문제가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사실상 조건과 부담 이 두 가지의 한정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과 부담이 이것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한다라고 했냐면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고려하여 부관의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여서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조건에 의존시키려는 경우나 부관이 행정행위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부담과 조건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조건이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은 부담으로만 출제가 될 겁니다. 거의 한 98%의 확률로 부담으로 출제가 될 건데 그래도 답안지에 적어주시긴 해야 돼. 그냥 이러한 사고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다짜고짜 결론으로 가셔서 이거는 부담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주관식 답안지는 내 풀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풀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왜 부담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나와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의 기부 체납 조건은 부담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지. 저 결론 알아요. 정답! 그것은 부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만 맞춘다고 해서 알았다, 맞았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건이 있고 부담이 있는데 조건은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 조건이 달성되어야지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냐면 조건이 성취된 이후부터,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 그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앞에서 사업시행인가라는 처분에 대해서 붙인 지역발전협력기금 10억 원 기부 조건이 강학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억 원을 기부 체납해야 10억 원을 내야 10억 원을 내야 10억 원이 입금된 그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억 원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부담은요. 일단 행정행위의 효력은 발생해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일단 발생합니다. 자, 일단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부담은 나중에 이 부담의 성취가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담의 성취가 없어도 일단 행정행위,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한다니까요. 그 부담은요. 자, 일단 주된 행정행위 효력은 일단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네가 나중에 꼭 약속을 지켜야 돼. 네가 꼭 이 부담을 이행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요. 10억을 기부 체납할 것을 강학상 부담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했는데 그래서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부담을 이 기부 체납을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학상 부담을 붙이면서 주된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주된 행정의 효력은 일단 발생해. 일단 발생하는데 근데 얘가 약속을 안 지켜. 기부 체납을 안 해. 라고 하면 이거는 철회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에 이행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소멸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강학상 철회를 해야지만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담의 이행이 없어도 일단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담을 불이행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원래 이때 10억을 내야 돼. 그런데 안 냈어. 자, 원래 이때 내야 되는데 안 냈어. 안 내더니 얘가 이때 가서 나 그냥 그거 못 내겠어. 나 그거 못 내겠어 라고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 그럼 부담을 불이행하죠. 나 그거 못 내겠어 라고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이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별도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돼. 이걸 이유로 해서 주된 행정행위를 별도로 철회해야지만 효력이 소멸됩니다. 양자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례의 표현을 다시 보시면요. 자,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고려해서 부관의 준수가 매우 중요해서 그 부관에 대한 성취가 없으면 그 부관에 대한 이행이나 성취가 없으면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발생시킬 생각이 없거나 부관이
행정행위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부관의 성취나 이행이 있어야지만 행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해서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한 부관은 조건으로 발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판례의 내용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 조건 성취하지 않을 거면 주된 행정행위 효력도 없어. 너 주된 행정행위 효력 원하지? 그러면은 그 조건을 성취해. 조건을 성취하면 그러면 너 주된 행정행위 효력도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 그 조건의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강학상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둘 중에서 뭐가 더 국민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강학상 부담이 더 국민에게 유리해요. 이게 국민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강학상 조건은요, 이 조건을 성취해야지만 이때부터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부담은요,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바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담을 불이행한다고 해도 그것만 갖고 곧바로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국민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의 사안에서는요. 자, 10억 원의 기부 체납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조건으로 해석하면은 10억 원을 내야지만 그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부담으로 해석하면요. 일단 사업 시행 인가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억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사 내가 10억 원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기부 체납하지 않아도 그것만 갖고 곧바로 그것 때문에 곧바로 이 주된 행정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지만 자, 이러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부관에서의 첫 번째 논점은 조건과 부담의 구별이에요. 조건과 부담을 구별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자, 사안의 경우에는 A 시장이 지역발전 협력기금 110억 기부 조건을 요거 오타네요. 기금인데 자, 10억 기부 조건을 부과한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려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업 시행 인가를 하려면 반드시 10억 원의 돈이 기부 체납되어야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10억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 인가를 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억 원의 기부 체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 시행 인가의 효력은 발생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음 1번은 해결을 한 거예요. 자, 부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강학상 조건과 강학상 부담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자의 구별 기준은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고 당의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해 봤었을 때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결론으로서 물음 1번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음 2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가 강학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강학상 부담만을 독립해서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은요. 자,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부담 그 자체는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서 자, 주된 행정행위가 있는데 자, 주된 행정행위 우리 행정행위를 VA라고 씁니다. VA 주된 행정행위가 있는데 자, 이것에 부과된 게 이제 종된 규율인데 종된 그냥 부담이라 할까요? 부담이에요. 자, 여기에 부담이 이제 딸린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담도 독립된 행정행위예요. 요것도 독립된 행정행위야. 그래서 이 주된 행위와 얘를 이렇게 잘라버려도 이 끈을 잘라버려도 이것도 독립한 행정행위입니다. 독립된 행정행위야. 그래서 얘도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소외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건 소적법성을 충족합니다. 요거는 대상 적격을 충족해요. 자, 그래서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담만을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으로서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아닌 그 외의 부관들, 아까 우리 여기서 부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부담이 있는 것이고 부담 말고 그 외에 나머지 부관들은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만 독립된 행정행위고 나머지 부관들은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부관만을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러한 부관들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있는 부관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요것만 따로 떼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요걸 다 같이 소외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부담과 기타 부관 구별설이고 이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독립쟁송 가능성의 문제는 나중에 본안 판단에서 부관만의 독립 취소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물음은, 이 두 가지 논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부관만 독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는 자, 이렇게 제기했어. 그러면 이제 본안 판단에서 이 위법한 부관만을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라는 논의로 이어지는데 그럼 따라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쟁송 가능성 문제는 자, 이거는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독립취소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성을 가지는 부관이라면 부관만 독립하여 다툴 수 있고 왜냐하면 자, 여기 소송 요건 단계가 있고 여기 본안 판단 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독립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자, 제기했어. 제기했는데 그것을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어. 그것만 취소할 수 있어. 그런 부관이라면 독립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쟁송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독립해서 소를 제기했어. 근데 여기에서 독립해서 취소를 못해. 여기서 독립해서 취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에서 독립해서 취소가 안 되는 부관이라면 그럼 애초에 그러한 부관은 독립해서 쟁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여기서 안 돼.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와 이 얘기와 이 얘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방금 제가 그냥 강의를 하다가 방금 든 생각인데 그냥 강의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다가 방금 든 생각이 있어. 뭐냐면 우리 한국 법이 있고 미국 법이 있잖아요. 한국 법이 있고 미국 법이 있는데 그랬을 때 한국 법에 의하면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국 법에 따르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애초에 대한민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점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여기 분리 가능 성설은요. 어차피 미국에서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한국에서도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게 분리 가능성설의 논리인 거예요. 아니 여기서 미국행 비행기를 태워줘봤자 어차피 미국에서 입국이 안 돼.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를 못해서 어차피 미국에 입국이 안 돼.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한국에서도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타게 해야 된다. 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분리 가능 성설이에요. 그래서 자, 그 사람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분리 가능 성설입니다. 자, 부관의 분리 가능성은 본안 문제이며 소송 요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관은 소외 이익이 있는 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전부 가능 성설이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친구들아 왜 이렇게 앞서 나가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부감만을 소외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린 지금 소송 요건 단계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소송 요건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벌써부터 본안 판단을 얘기하니? 본안 판단은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본안 판단으로 가서 이 부관이 위법한지 안 한지는 그 다음 얘기야.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아직 우리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송 요건 단계에서는 그냥 대상 적격만 따지면 돼. 그러니 본안 판단에서 어떻게 될 거냐는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고 아직 소송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얘기 벌써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소송 요건 단계만 얘기하자라고 해서 소송 요건 단계에서 자 소외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은 독립해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전부 가능 성설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랑 좀 유사하게 또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우리가 예고가 있어. 예고가 있고 이제 미술대학이 있겠죠. 대학교가. 그랬을 때 이 애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뭘 고민하고 있냐면 예고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또는 내가 예고를 갈 수 있나 없나 고민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 너 왜 고민하고 있니? 너 여기 예고에 갈까 말까를 왜 고민하고 있니? 물어봤더니 근데 예고에 가면요. 나중에 미술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술대학 가려면 등록금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집이 등록금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한 거죠. 그때 전부 가능 성설이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야. 네가 나중에 미술대학 가는 거는 그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의 일이고 넌 지금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냐 없냐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를 뭐 어디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나중에 일단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그 다음번에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니까 대학교 문제는 일단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 고민하고 이거는 그때 고민하고 넌 지금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바로 전부 가능 성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관의 독립쟁송은 이렇게 학설이 갈린다라는 것이고요. 자 판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담만은 가능한데 부담이 아닌 그 외의 부관은 불가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부담과 기타 부관 구별설이 다수설이면서 판례이다라는 거. 자 부담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 학설 어떤 것에 의한다고 해도 독립쟁송 가능성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사안의 기부 체납 조건은 부담이기 때문에 강학상 부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학설 어떤 견해에 따른다고 해도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검토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독립쟁송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어차피 나오긴 나올 건데 그래도 우리 학설을 어떤 걸 취할 거냐라는 것인데 저는 박균선 교수님 책에 따라서 학설을 취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수님들마다 학설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교수님 책을 베이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박균선 교수님 책 내용을 기준해서 자, 전부 가능 성설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부 가능 성설에 따라서 요거죠. 자, 요거는 소송 요건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외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에 10억 원의 기부 체납 조건 역시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쟁송 가능성 인정된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인데 당해 기부 체납 조건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자, 먼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무엇인지 개념 먼저 적어줘야겠죠. 자, 이러이러한 원칙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요건은요. 행정청에 공권력 행사가 있을 것이고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네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너한테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해줄게 라고 서로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반대급부를 여기 공권력 행사에 갖다 붙인 것일 것, 둘을 결부시킨 것일 것이 요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원인적 관련성이 있느냐, 두 번째, 목적적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돼요. 원인적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목적적 관련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만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원인적 관련성은요. 자, 우리가 주된 행정행위를 하죠. 자, 주된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 주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안 한다면 내가 너한테 이러한 반대급부를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러한 주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원인이니까 이러한 주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러한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야 돼 라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주된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이 주된 행정행위를 하는 목적과 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모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례에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한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자, 행정청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승인해줬어요. 사업을 승인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붙였냐면은 통행로를 개설하라라고 하는 기부 체납 조건을 붙였습니다. 통행로 개설이라는 기부 체납 조건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그 말은 실질적 관련성 있다고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통행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개발 사업을 승인하면 기존에 있었던 통행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면 기존 통행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통행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승인하면, 니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사업을 내가 승인해주면 기존에 있었던 통행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 다른 통행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원인적 관련성 있다고 봤고, 왜냐면 이 사업 승인을 하려면, 이걸 하려면 다른 통행로가 개설되어야지만 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원인적 관련성 있다고 했고, 그리고 목적적으로도 이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려면 이 사람들도 통행로가 있어야 거주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목적과 이거의 목적이 같다. 이것으로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 이것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이 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는 A시장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10억 원의 기부 조건과 서로 결부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기부 조건은 이거 왜 10억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발전기금이었죠? 지역발전기금. 자, 그래서 어떤 동네가 있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소재하는데 거기에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 라고 한다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도 그 노후되고 낙후된 동네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후되고 낙후된 동네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목적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 10억 원을 기부해라 라고 한 것은, 이 10억 원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목적적 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둘 다 모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거다.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해서 목적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인적 관련성도 인정됩니까?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사업시행 인가를 안 한다면 너한테 지역발전기금 10억을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사업시행 인가를 하려면 반드시 네가 나한테 10억을 내야 돼라고 하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10억을 내야 돼라고 하는 원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불충족되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의 강학상 부담은 위법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논의가 독립쟁송 가능성 논의로 넘어가게 되죠. 독립취소 가능성 논의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독립취소 가능성 얘기할게요. 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설이 있습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관의 취소가 가능한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의사가 반영된 거잖아요. 행정청이 재량껏 판단을 해서 그 재량껏 판단을 한 의사가 반영되어서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부관을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관을 붙여서 주된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요거 자체가 행정청의 판단이야. 이거 자체가 행정청의 판단, 의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청의 의사가 반영돼서 이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이러한 부관을 붙여서 처분을 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나는 이것만 갖고는 처분 안 했지. 그랬으면 안 했지. 이 부관을 붙였으니까, 그럼 이걸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러한 처분을 한 거지.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 부관만을 취소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이 부관만을 취소해버리면 행정청에게 부관 없이 행정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너 그냥 요거 취소해. 요거 내가 취소할게. 이렇게 딱 취소해버리면요. 행정청한테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게 되면 부관 없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법원이 행정청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해왔어요. 자, 조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조각을 해왔어. 그런데 조각가가 이렇게 사람이 팔 2개, 다리 2개 있는 걸로 조각을 해왔어. 그런데 그냥 나는 그 팔이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한 개를 지워버려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조각가는 팔 2개, 다리 2개인 사람으로 조각을 하는 게 그 조각가의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는 그냥 팔이 한 개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팔 한 개를 지워버리면 그거는 조각가의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술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난 그러면 이 조각 안 팔 거야. 팔 하나를 지워야지만, 팔 하나를 잘라내야지만 이 조각을 납품할 수 있다면 난 그러면 이 조각 너한테 안 팔 거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또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저는요, 떡볶이를 먹을 때 순대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저 개인 취향인데, 조스 떡볶이가 요새는 참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조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떡볶이는 되게 매워. 그런데 거기 순대가 맛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조스는 순대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떡볶이랑 순대랑 같이 먹을 생각으로 이 조스 매장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사장님, 떡볶이랑 순대 주세요 라고 시켰더니 떡볶이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순대는 왜 안 줘요? 했더니 순대가 지금 없대. 순대가 다 떨어졌대. 그래서 떡볶이만 준 거래. 그러면 제 입장은 어때요? 순대가 없었으면 전 여기 안 왔어요. 저는 떡볶이랑 순대랑 같이 먹고 싶어서 온 건데 순대가 없는 걸 알았으면, 오늘 순대가 안 된 걸 알았으면 저는 오늘 여기를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식당 자체를 안 왔을 거예요. 순대가 없었다면 나는 떡볶이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떡볶이랑 순대랑 같이 먹으려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순대를 못 먹을 걸 알고 있었다면 나는 애초에 떡볶이도 먹지 않았을 겁니다.가 되는 거예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한 주된 행정행위를 이러한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조건으로서 주된 행정을 한 거지. 만약에 이러한 부관이 없이 주된 행정행위만 해야 했다면 나는 그러면 아마 이 주된 행정행위를 안 했을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것만 취소하는 거는 행정청의 의사를 강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대가 부관인 거예요. 순대가 부관, 떡볶이가 주된 행정행위. 순대가 부관인 겁니다. 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라면 부관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자, 이때 부관이 본질적인 부분인지 여부는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되는지를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부관이 본질적인 경우가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본질적인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의 취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이해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가 있는데 사람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생명 활동과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사람은요, 팔다리 하나가 크게 다쳐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팔다리는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제거해도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심장이라든가 뇌와 같은 것들은 사람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의학적이지만 이해는 쉬울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부관 자체의 위법성이기 때문에 부관이 위법하면 그냥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부관의 위법성 기준설이에요. 자, 세 번째 학설은 단순한 거예요. 자, 지금 소송물이 뭐야? 이 부관이 위법하니 이 부관을 취소해 주세요. 그게 소송물이에요. 그래서 그 법원은 봐서 자, 이 부관이 위법하면 취소하면 되고 위법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딴 거 볼 거 없어. 그냥 이 부관이 위법하면 취소하고 위법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앞에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여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이 부관만을 취소해 버리면은 행정청에게 이 부관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로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돼버린다면서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학설은 어떠한 견해를 취하냐면은 그래? 그럼 봐. 내가 봤더니 이 부관이 위법해. 그래서 내가 이 부관만을 취소했어. 근데 행정청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나는 이 부관이 없었으면은 이 주된 행정행위를 안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네가 이거를 직권 취소해. 네가 부관 없이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안 했을 거라면 그러면 네가 이 주된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렴? 직권 취소해. 그럼 되잖아 라고 해결해요. 요거는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각자 논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판례는요, 항상 일관돼요. 부담만 독립 취소가 가능하고 부담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독립 취소가 안 된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검토 보시면요. 부관이 본질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관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에 반하여 부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중요성 기준술이 타당하다라는 것이고, 자,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